뉴스인 뉴스 순서입니다. 이 피카소나 고흐 작품을 테러하고 로마 트레비 분수의 먹물을 풀고 유럽 곳곳에서 환경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과격 시위인데요. 이걸 에코 테러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래야 정부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계속되는 과격 시위에 각국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혜송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김 의원, 선을 넘은 이런 과격 퍼포먼스, 최근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지난 일요일이죠.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도 베를린에 보면은 독일 통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는데 여기에 환경운동가들에 의해 가지고 훼손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흘 전입니다. 마지막 세대라는 환경단체 단원들이 이 문에 기둥 6곳에 오렌지색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죠. 현장에서 14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Herr Scholz, Sie müssen jetzt handeln. Bis dahin werden wir protestieren, friedlich und entschlossen. Aber wir werden protestieren. Ich möchte alle auffordern, dass Sie sich unserem Protest anschließen. Denn den Wendepunkt schaffen wir nur mit vielen. 총리에게 행동에 나서라 이렇게 지금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네, 최근에 폭염이라든가 산불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화석 연료 사용 반대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오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걸 10년 이상 앞당기라는 거죠. 또 일부 단체들은 이 같은 주장을 펴면서 공공시설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독일 등지에서는 마지막 세대의 단체 활동가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일부는 접착제를 바른 손을 길바닥에 붙이면서 이 차량 통행을 막았는데요. 시민들로부터 항의도 받았지만 강제 해산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민폐를 끼치더라도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행동을 하겠다. 이런 것도 예전에도 있던 방식입니까? 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스포츠 경기 또 유명한 예술 작품이 또 이들의 주요 타겟이 되었습니다. 네, 테니스 경기 예를 들자면요. 이달 초입니다. US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부 준결승전에서 환경운동가들이 소동을 벌여서 경기가 약 1시간 중단됐습니다. 또 지난 7월 윈블던 대회에서도 퍼즐과 반짝이 테이프를 부려서 시합을 방해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강성 환경단체들은 문화유산이나 예술작품 등을 대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5월 화석 연료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로마의 관광 명소죠. 이 트레비 분수에 먹물을 푼 적도 있습니다. 또 일부 활동가는 전시 중이던 클로드 모네 또 반 고흐의 유명 작품에 접착제를 바른 손을 붙이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작품에는 보호막이 있어서 원작이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그 외부 여론이라든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환경을 지키자는 대원칙은 존중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BBC 보도를 보면요. 앞서 독일에서의 교통 방해 등의 행동에 대해서 시민들의 79%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응답했다는 현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수의 좌파 정치인들도 이 같은 전술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과격해지는 환경운동에 각국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법원은 도로를 점거했던 3명에게 징역 3개월에서 5개월을 선고했고 경찰은 이 단체가 기부금을 범죄 행위에 썼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10여 곳의 거점을 수색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문화유산과 예술품을 훼손하면 최대 6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승인된 가운데 분수에 먹물을 푼 이들에게 보건 비용을 물릴 방침을 세웠고요. 영국 법원은 지난해 내셔널 갤러리에서 존 컨스터블의 작품을 훼손한 2명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대응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환경단체 좀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일깨우는데 보통의 방법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자신들의 단체를 홍보하는데도 이게 또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 홈페이지를 보면요. 지금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그리고 자신들의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구가 환경적인 면에서 비상 상황이니까 비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이번 뉴스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이 대부분의 이제 이런 그 과격 시위들이 유독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구 온난화는 세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특히 이 문제에 더 민감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020년에 국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은 유럽인들이 얼마나 환경 보호에 진심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이면은 그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되고 공포감이 굉장했던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6월부터 약 2달 동안 세계 14개 나라 국민 1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직면한 큰 위협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은 코로나19를 1위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달랐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습니다. 코로나보다도 기후변화가 더 그걸 더 위험하다는 중시한 거죠. 그땐 코로나19가 정말 창궐했을 텐데도 그러니까요. 지구온난화가 이거보다 더 큰 위험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환경에 대해 의식이 높은 것도 운동가들이 더 신속하고 높은 단계의 조치를 요구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라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효과는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지키자고 한 행동이 오히려 자원 낭비를 불러온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예를 들면은 먹물을 풀었던 트레비 분수 같은 경우에는 분수를 비우고 다시 채워 넣었는데 물 30만 리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과격한 방법의 시위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어느 쪽이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데 더 효과적일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말씀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 되게 소중한데 좀 효과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